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단 한 번도 실행하지 않은 일들을 계획하는데 대체 몇 시간이나 쓰셨나요? 엑셀표는 몇 개나 만드셨나요? 생산성 앱은 몇 개나 다운로드 하셨나요? 다음 주부터 진짜 시작해야지라고 몇 번이나 다짐하셨나요? 여기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무서운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해 결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운 사람들의 92%가 2월이 오기도 전에 그 계획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계획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보내면 실제 행동할 때 따르는 불편함을 겪지 않고도 마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착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준비와 교묘하게 위장된 미루기 사이에는 아주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 경계선의 잘못된 쪽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갑니다. 일본에는 이를 정확히 꼬집는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안즈루 요리 우무가 야스시입니다. 직역하자면 걱정하는 것보다 아이를 낳는 것이 더 쉽다는 뜻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무언가를 하기 위해 불안해하는 것보다 그냥 해버리는 것이 더 쉽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이 문장 안에는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하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단숨에 부숴버릴 수 있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실일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아이작이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으면서 생산성 자체에만 중독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실행할 용기가 없었던 영원한 계획자였죠. 그가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이 일본의 철학을 깨닫게 된 그날 전까지는 말입니다. 제1장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생산성 중독자. 아이작은 32살이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컬렉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7권의 생산성 관련 도서, 수많은 습관 형성, 온라인 강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다양한 시간 관리 앱들. 하지만 그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뤄낸 결과물은 정확히 0개였습니다. 그는 결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아이작은 매일 오전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블랙 저널을 꼼꼼히 썼고 하루의 매 시간을 색깔별로 분류한 구글 스프레드시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모도로 기법은 물론이고 현존하는 다양한 생산성 방법론과 시스템을 꿰뚫고 있었죠. 유일한 문제는 그가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오직 계획만 세웠습니다. 아이작은 한 테크 스타트업에서 주니어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연봉은 평균 수준이었고 성장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입사한 동기들은 모두 승진했지만 그만은 예외였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준비가 너무 과했기 때문입니다. 팀장 자리가 났을 때 아이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지원할 거야. 하지만 먼저 6달 전에 사둔 리더십 강의를 다 듣고 경영 관련 책을 마저 읽은 다음 더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해. 다음 주에 지원할 거야. 하지만 다음 주는 다음 달이 되었고 다음 달은 다음번에 자리가 나면으로 미뤄졌습니다. 결국 그 자리는 아이작보다 경력이 절반밖에 안 되지만 그저 손을 번쩍 들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한 동료의 차지 돌아갔습니다. 아이작의 재정 상태도 엉망이었습니다. 계획만 너무 많이 하고 실행은 너무 적었기 때문이죠. 그는 투자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산 배분, 분기별 리밸런싱, 그리고 앞으로 30년간의 복리 계산까지 완벽하게 정리된 아름다운 엑셀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증권사 계좌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투자 관련 책 3권을 더 읽고 기본적 분석 강의를 다 본 뒤에 모든 위험 요소를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완벽히 준비를 마치는 동안 그의 돈은 보통 예금 계좌에 고스란히 방치된 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점점 가치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연애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작도 누군가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완벽한 첫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대본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먼저 대화를 시작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프로필 사진이 아직 완벽하지 않고 자기소개 글도 다시 써야 하며 무엇보다 시작조차 하기 전에 살을 3kg 더 빼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달 뒤에 시작하자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2달은 8달이 되었고 8달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작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완벽한 관계만을 계획하며 홀로 남겨졌습니다. 제2장 통제력이라는 환상. 어느 일요일 저녁 아이작은 아파트 주방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그 옆에는 3권의 노트를 두었으며 중요도 순으로 정리된 5가지 색상의 형광펜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궁극적인 계획, 완벽한 습관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5시 기상, 20분간 명상, 책 30페이지 읽기, 1시간 동안 헬스장 가기, 건강한 아침 식사,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50분 집중과 10분 휴식의 포모도로 블록으로 업무하기. 그의 엑셀표에는 47개의 행이 있었고 하루의 모든 시간이 세밀하게 매핑되어 있었으며 모든 활동이 최적화되었고 활동 간의 전환 시간까지 철저히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책에서 이동 시간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읽었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모두 마쳤을 때 시간은 이미 자정이었습니다. 그는 계획표를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공부할 책상을 완벽하게 정리해놓고 정작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았을 때 느끼는 기분, 방을 깨끗이 청소했지만 정말 중요한 일은 시작하지 않았을 때 느끼는 바로 그 발전의 환상이었습니다. 아이작은 행복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다를 거야. 그에 들어 17번째로 똑같은 다짐을 하면서요. 월요일 오전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아이작은 잠에서 깨어 계획표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잠깐만, 내가 오전 5시 5분부터 5시 25분까지 명상을 하고 5시 30분에 바로 책을 읽으려면 그 전에 커피를 마실 시간이 없잖아. 이건 말이 안 돼. 계획을 수정해야겠어. 그는 노트를 집어들고 일정을 다시 짰습니다. 명상을 커피 마신 후로 미뤘지만 그렇게 되면 독서 시간이 헬스장 가는 시간과 너무 가까워져서 머리가 피곤할 것 같았습니다. 오전 7시 아이작은 여전히 계획을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상도 하지 않았고 책도 읽지 않았으며 헬스장도 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계획만 다시 세웠을 뿐입니다. 이런 장면은 그 주 내내, 그 다음 주에도, 그리고 한 달 내내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이작은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결코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개선할 수 있는 세부 사항이 있었고 미처 고려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으며 시작하기 전에 완화해야 할 위험 요소가 존재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는 두려웠던 겁니다. 잘못될까봐 두려웠고 실패할까봐 두려웠으며 자신이 생각만큼 유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동안에는 여전히 완벽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으니까요. 계획은 항상 완벽합니다. 불완전함은 오직 실행할 때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아이작은 현실의 불완전함을 마주하는 것보다 종이 위에서 완벽함의 환상을 즐기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제3장 시작조차 하지 못한 프로젝트. 아이작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3년 동안 구상해온 사이드 프로젝트, 초보자를 위한 데이터 분석, 온라인 강의를 만드는 것이었죠. 그에게는 전문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8년이나 일했으니까요. 모든 도구, 모든 기술, 초보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까지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의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이작이 영원한 계획의 늪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는 6달 동안 플랫폼을 조사했습니다. 유데미, 티처블, 핫마트 등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했죠. 23가지 기준을 둔 비교 엑셀표까지 만들었지만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4달 동안은 완벽한 커리큘럼을 짜는데 몰두했습니다. 모듈은 몇 개로 할지, 모듈당 강의는 몇 개로 할지, 개념을 설명하는 가장 이상적인 순서는 무엇일지 고민하며 목차만 14번을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3달 동안은 장비를 고르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마이크를 쓸지, 어떤 카메라가 좋을지, 어떤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결정하기 위해 유튜브 리뷰를 수없이 봅니다. 자신에게 정확히 맞는 마이크가 아니라는 이유로 마이크를 2번이나 샀다가 반품하기도 했죠. 3년이 지났지만 녹화된 강의는 단 0개, 그가 도움을 준 학생도 0명, 벌어들인 수익도 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작에게는 127쪽에 달하는 완벽한 기획서가 있었습니다.
거기엔 일정표, 대본, 스토리보드, 마케팅 전략까지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단 하나, 진짜 강의만 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직장 동료 마커스가 같은 주제로 온라인 강의를 출시했습니다. 마커스의 강의는 객관적으로 봐도 아이작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질이 떨어졌습니다. 오디오 상태도 나빴고 슬라이드도 촌스러웠으며 설명도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달에 몇 명이나 그 강의를 등록했는지 아시나요? 무려 340명이었습니다. 마커스가 얼마를 벌었는지 아시나요? 첫 달에만 $1,900를 벌어들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이작은 끔찍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질투심과 후회가 뒤섞인 감정이었죠. 자신이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훨씬 더 높은 품질의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커스는 해냈고 아이작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마커스는 $40짜리 싸구려 마이크와 단 6개의 강의로 일단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했지만 어쨌든 그는 실행했습니다. 아이작이 결코 오지 않을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말입니다. 그날 밤 아이작은 자신의 127쪽짜리 강의 기획서를 열었습니다. 3년간의 피땀, 어린 결과물이었죠. 그리고 그는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계획, 더 많은 조사, 더 많은 준비를 통해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제4장, 모든 것을 바꾼 여행. 3달 뒤 회사는 아이작을 도쿄에서 열리는 행사에 보냈습니다. 아시아 지역 고객 및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기술 콘퍼런스였고 5일간의 일본 일정이었습니다. 미국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던 아이작은 한껏 들떠 있었지만 당연히 이번에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해야만 직성이 풀렸습니다. 매일 어디서 밥을 먹을지, 무엇을 구경할지, 각 장소에서 시간을 얼마나 보낼지, 어떤 지하철 노선을 탈지 상세한 일정을 짰습니다. 여행 가이드북 3권을 샀고 7개의 번역 앱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여행 둘째 날, 회사는 일본 지사에서 내부 강연을 열었습니다. 주제는 실행의 문화 대 계획의 문화였습니다. 강연자는 아시아 지역 운영 디렉터인 타카시 나카무라였습니다. 60살 남짓의 타카시는 차분한 인상에 느릿느릿한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질문으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 6달 이상 계획만 하고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프로젝트를 가진 분이 있습니까? 아이작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몇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이작은 부끄러움에 차마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타카시가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죠. 제가 25살 때 저는 오사카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자로 승진하고 싶었지만 제 스스로 준비가 덜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제 멘토가 저를 사무실로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즈루 요리 우무가 야스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아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타카시가 이어갔습니다. 걱정하는 것보다 아이를 낳는 것이 더 쉽다는 뜻입니다. 직역하자면 무언가를 하기 위해 불안해하는 것보다 일단 해버리는 것이 더 쉽다는 의미죠. 멘토는 제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임신한 여성은 9달 동안 출산의 고통, 합병증,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걱정할 수 있어. 그 불안은 진짜이고 타당한 감정이지. 하지만 막상 출산의 순간이 오면 그녀는 그저 해낸다네. 그리고 실제로 겪어보면 그 9달 동안의 끔찍했던 걱정보다는 훨씬 덜 무서운 경우가 많지. 아이작은 마치 그 말들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 쓰여진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타카시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에도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여러분은 몇 달 동안 계획하고, 걱정하고, 문제를 예측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실제 행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에는 끝이 있지만 걱정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 문화에서는 준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유용한 준비와 교묘하게 위장된 미루기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용한 준비는 당신을 행동에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위장된 미루기는 당신을 행동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만듭니다. 제5장, 아이작을 무너뜨린 질문.
강연이 끝난 후 네트워킹 칵테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아이작은 타카시에게 곧장 다가갔습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나카무라 이사님, 제가 바로 이사님이 말씀하신 부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계획만 너무 많이 하고 실행은 너무 적게 합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타카시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작,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나요? 온라인 강의를 만들고 싶습니다. 벌써 3년째 준비하고 있어요. 3년의 계획이라. 그럼 지금까지 녹화한 강의는 몇 개인가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죠? 아이작은 장비, 커리큘럼, 플랫폼, 마케팅 등 자신이 준비한 변명거리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타카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이유가 아닙니다. 변명일 뿐이죠. 다른 질문을 하나 해보죠. 만약 당신이 내일 당장 죽는다면 이 강의를 만들지 못한 것을 후회할 것 같습니까? 아이작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뼈아픈 질문이었습니다. 네, 깊이 후회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세상의 모든 시간을 다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겁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작, 당신에게 과제를 하나 주겠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딱 하나의 강의를 녹화하세요. 강의의 첫 번째 파트일 필요도 단 없습니다. 아무 주제나 괜찮습니다. 완벽한 대본도, 전문가 수준의 편집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당신이 가장 자신 있는 주제에 대해 10분 동안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걸 유튜브든 링크드인이든 어디든 무조건 올리세요. 수락하겠습니까? 하지만 잘못되면 어떡하죠? 분명 엉망일 텐데요. 당연히 엉망일 겁니다. 무언가의 첫 번째 버전은 항상 엉망이니까요. 하지만 엉망인 첫 번째 버전보다 훨씬 더 최악인 게 뭔지 아십니까? 아예 세상에 나오지 못한 버전입니다. 그 말은 아이작의 명치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그게 진짜인지 단 한 번도 테스트해보지 않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타카시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행동에 대한 불안감은 실제 행동 그 자체보다 항상 더 끔찍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은 그만두고 일단 시작하세요. 불완전하더라도 무섭더라도 그냥 하세요. 제6장 집으로의 귀환. 미국으로 돌아온 아이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법처럼 변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속이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타카시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끝없이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멈춰있는 자신에 대한 뼈저린 불편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는 종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의 강의, 10분, 휴대폰, 변명 금지. 집에 도착하니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여전히 대본을 쓰고 싶고 촬영 기법을 연구하고 싶고 완벽한 세팅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걱정하는 것보다 그냥 해버리는 게 낫다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카메라 앱을 켜고 책들을 쌓아 만든 조잡한 받침대 위에 폰을 올려두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눌렀지만 곧바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30초 동안 카메라만 빤히 쳐다보다가 이내 끄고 말았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대본이 필요해. 하지만 그는 멈칫했습니다. 심호흡을 깊게 했습니다. 첫 번째 버전은 항상 엉망이라는 타카시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다시 녹화 버튼을 누르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본도 없고 완벽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직장에서 인턴들에게 가르쳐주던 데이터 분석 개념을 설명하는 한 사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말을 더듬었고 단어를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무의식적인 말버릇이 8번이나 튀어나왔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10분을 넘어 14분이나 녹화했지만 마침내 끝까지 해냈습니다. 결과물을 확인했을 때 그는 당장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엉망이었습니다. 거리에 소음이 섞인 오디오, 칙칙한 조명, 중간중간 횡설수설하는 설명. 하지만 그는 타카시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는 그 영상을 유튜브에 일부 공개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링크드인에 이런 짧은 글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제가 만들고 있는 강의의 첫 번째 영상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진짜 제 모습입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그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이었습니다. 마침내 계획만 하는 것을 멈추고 실제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깊은 안도감이었습니다. 제7장 예상치 못한 대답. 월요일 아침 잠에서 깬 아이작은 링크드인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게시물에는 47개의 좋아요와 12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댓글을 읽기 전 사람들이 온갖 실수를 지적하고 형편없는 퀄리티와 비전문성을 비웃을 것이라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느 댓글은 이렇습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개념을 몇 주째 이해하려고 끙끙댔는데 10분 만에 제가 본 그 어떤 튜토리얼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더 만들어주세요. 다른 댓글. 설명이 완벽하게 매끄럽진 않지만 정말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매일 이 분야에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의 진짜 이야기, 바로 제가 찾던 겁니다. 또 다른 댓글. 드디어 강의를 팔아먹으려는 게 아니라 진짜 가르쳐주려는 사람을 만났네요. 감사합니다. 아이작은 모든 댓글을 3번씩 다시 읽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3년을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단 14분짜리 불완전한 영상 하나로 3년 동안 계획만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도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울린 것은 한 여성의 댓글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만 데이터 쪽으로 직무를 바꾸고 싶어요. 관련 콘텐츠를 정말 많이 봤지만 다들 너무 매끄럽고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어서 거리감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나니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작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사람들의 삶에 진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는 2번째 강의를 녹화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준비를 했지만 자신을 마비시키던 완벽주의는 과감히 버렸습니다. 녹화하고 최소한으로 편집하고 업로드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하나의 강의를 올렸습니다. 완벽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았지만 그저 꾸준히 했습니다. 3달 만에 아이작은 12개의 강의를 발행했습니다. 총 조회수는 2,000회를 넘겼고 유튜브 채널에는 340명의 구독자가 생겼으며 23명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것을 정식 온라인 강의로 만들 계획이 없는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는 아주 혁명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공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꾸준함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함은 완벽한 계획을 멈추고 불안정한 실행을 시작할 때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8장 보이지 않는 변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온라인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이작 본인이었습니다. 그가 온라인 강의를 통해 안드루 요리 우무가 야스시를 배우게 되자 그는 이 철학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원했던 팀장 자리.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원했습니다. 면접 자리에서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부족한 부분을 배울 수 있을 만큼의 기본기는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부딪혀본 결과 그는 승진했습니다. 2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만 하던 투자. 그는 드디어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고 $500를 입금했습니다. 완벽한 자산 배분이나 이상적인 포트폴리오 따위는 접어두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4달 뒤 그는 2년 동안 책을 읽으며 배운 것보다 실제로 부딪히며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의 연애 생활. 그는 데이팅 앱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완벽하게 보정된 사진이 아닌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사진을 올렸고 치밀하게 계산된 글이 아닌 솔직한 자기소개를 썼습니다. 그리고 첫 매칭이 성사되었습니다. 한 여성을 만났고 첫 데이트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2번째 만남은 더 나아졌고 3번째 데이트는 최고였습니다. 6달 후 그들은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아이작은 하나의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도한 계획을 불완전한 실행으로 대체할 때마다 그는 훨씬 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행동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행동이 피드백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드백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3년 동안 완벽한 강의를 계획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이 정말 통하는지는
실제 사람들 앞에 내놓았을 때만 알 수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완벽한 투자를 계획할 수는 있지만 진짜 내 돈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두 눈으로 봐야만 변동성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이상형과 완벽한 관계를 계획할 수는 있지만 현실의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취약해질 때만 진정한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계획은 통제하고 있다는 환상을 줍니다. 하지만 행동은 진짜 배움을 줍니다. 제9장. 마침내 세상에 나온 프로젝트. 일본 여행을 다녀온 지 1년 뒤 아이작은 52개의 강의를 모두 발행했습니다. 하나의 완벽한 코스가 완성된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영상은 다른 영상보다 오디오가 훨씬 더 깔끔했고 어떤 부분은 설명이 더 명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코스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플랫폼에 강의를 올렸고 $49라는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달에 89명이 강의를 구매했고 수익은 $4,611였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내고 살 만큼 가치 있는 무언가를 자신이 만들어냈다는 완벽한 증명이었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지식에 기꺼이 돈을 지불한 89명의 사람들이 생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이작이 완벽한 계획을 멈추고 불완전한 실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89명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의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작은 더 이상 완벽하게 계획만 세우고 실행은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완전하게 시작해서 행동하며 개선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작이 자신이 진짜 변했다는 걸 언제 깨달았는지 아시나요? 회사에 새로 들어온 인턴이 이렇게 물었을 때입니다. 아이작 선배님, 저도 선배님처럼 온라인에 콘텐츠를 올리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예전에 아이작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먼저 카메라 장비를 조사해봐. 너만의 니치 마켓을 확실하게 정하고 완벽한 이력서를 만든 다음 마케팅 공부를 좀 해. 시작하기 전에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스마트폰 들고 네가 아는 걸 설명하는 5분짜리 영상 하나 찍어서 바로 올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일단 해. 하지만 전 대본도 없고 장비도 없는걸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냥 해. 장비 같은 건 필요 없어. 무언가를 하려고 걱정하는 것보다 그냥 해버리는 게 훨씬 쉬우니까. 그러니까 걱정은 그만하고 일단 시작해봐. 인턴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그의 말대로 했습니다. 바로 그날 첫 영상을 올린 것이죠. 퀄리티는 엉망이었지만 어쨌든 해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이작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타카시가 자신에게 주었던 바로 그 교훈, 즉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허락을 자신 역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미루기 습관에 관한 연구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 느끼는 예측된 불안감은 막상 그 일을 시작했을 때 느끼는 실제 불편함보다 항상 불균형적으로 크다는 것입니다. 연구 대상자의 94%가 그 일을 시작하기 전 걱정하며 보낸 시간보다 실제로 행동에 옮겼을 때 스트레스가 훨씬 덜했다고 답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진행한 완벽주의의 마비 현상에 관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비해 중요한 프로젝트를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할 확률이 3.2배나 높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완벽주의자들은 기획 단계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질 좋은 결과물을 내놓지 못합니다.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런던 대학의 한 뇌신경 과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준비의 환상이라는 인지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할 때 우리의 뇌는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실행할 때와 동일한 신경 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전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토록 중독성이 강하면서도 동시에 지독하게 비생산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안즈루 요리 우무가 야스시라는 철학에 대해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그 비밀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철학은 단순히 계획 대신 행동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타카시가 아이작에게 이 철학을 가르쳐 주었을 때 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일부러 생략했습니다.
당시의 아이작은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철학의 완성은 바로 적응형 카이젠이라는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버전을 계획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볼품없는 1.0 버전을 세상에 내놓고 피드백을 받아 1.1, 1.2, 그리고 마침내 2.0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개념입니다. 아이작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첫 영상은 1.0 버전이었습니다. 끔찍했지만 피드백을 만들어냈죠. 두 번째는 1.1 버전. 여전히 나빴지만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10번째 영상은 2.0 버전. 꽤 볼만해졌습니다. 50번째 영상은 5.0 버전으로 진심으로 훌륭했습니다. 만약 그가 최악의 버전으로 처음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발전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통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완벽으로 가는 길을 완벽하게 계획할 수 없습니다. 오직 완벽을 향해 걸어가면서 행동할 수 있을 뿐입니다. 탁월함이란 미리 지도에 그려놓고 찾아가는 목적지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직접 내디디며 만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작은 이 사실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깨달았죠. 그의 강의가 시작된 지 2년째 되던 해 수강생은 15,000명으로 불어났고 연수익은 38만 7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불완전한 실행이 진짜 결과를 만들어내고 완벽한 계획은 영영의 결과를 만든다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제10장 첫걸음이 남긴 유산. 일본 여행 후 3년이 지나 아이작은 다시 도쿄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마비에서 전진으로 계획 중독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주제의 콘퍼런스 초청 강연자 자격이었습니다. 강연 전날 밤 그는 모든 것을 바꿔놓은 작은 씨앗을 심어주었던 사람 타카시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나카무라 이사님, 그날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린 적이 없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타카시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던 일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할 명분을 주었을 뿐이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계획에만 중독된 사람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아셨습니까? 25살 때의 제가 정확히 그랬으니까요. 저도 프로젝트 하나를 할 때마다 몇 달씩 계획만 세웠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죠. 제 멘토가 실행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때 저는 완벽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제 인생 전체를 가로막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이작,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줄까요? 당신은 제가 그날 당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당신의 강의를 통해 삶이 바뀐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수년 동안 계획만 하던 일을 마침내 시작할 수 있도록 당신이 영감을 준 사람은 또 몇 명이나 될까요? 아이작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강의 덕분에 오랫동안 미루던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커리어를 바꾸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일지도 몰랐습니다. 보세요. 당신은 그 교훈을 혼자 배운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타카시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철학을 전달하겠죠. 수백 년 동안 철학이 살아남는 방식은 바로 이런 겁니다. 책 속에 박제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삶으로 부딪히며 증명하고 나누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날 타카시가 아이작에게 물었던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몇 달 혹은 몇 년째 계획만 하고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차가 막힐 때, 샤워를 할 때, 잠이 오지 않는 밤, 침대에 누워 마침내 그것을 해냈을 때의 내 모습을 상상하며 끊임없이 떠올리는 바로 그 일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수많은 변명거리가 있을 겁니다.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지식이 부족하다, 장비가 안 좋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알아요.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요. 하지만 그것들은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논리로 겹겹이 포장된 두려움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불완전한 자신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상상했던 것만큼 훌륭하지 않은 결과물을 보게 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최선을 다해 부딪혔는데도
생각보다 내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될까봐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도하지 않고 계획만 합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있으니까요. 계획 속에서는 모든 미래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자신의 한계를 직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프로젝트는 영원히 세상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40살, 50살, 60살이 되어 눈을 떴을 때 한 번도 세상에 존재한 적 없는 완벽한 내 모습을 계획하는데 평생을 바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안즈루 요리 우무가 야스시, 걱정하는 것보다 그냥 해버리는 게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걱정하고 문제를 예측하고 실패를 상상하고 그럴듯한 변명을 만들어내는데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써버렸습니다. 이제 그 에너지를 일단 시작하는 데 쓰십시오.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무섭더라도 진짜 현실을 만드십시오. 아이작의 인생이 바뀐 것은 완벽한 계획을 완성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최악의 퀄리티를 가진 첫 번째 영상을 올렸을 때 비로소 바뀌었습니다. 그의 연인이 그의 삶에 들어온 것은 완벽한 자기소개 글을 썼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진을 올리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의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 이상적인 커리큘럼을 설계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불완전한 영상을 올리고 계속해서 수정해 나갔을 때 성장했습니다. 아이작의 삶에 존재하는 모든 진짜 성과들은 불완전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완벽하게 계획했던 모든 것들은 영원히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과도한 계획은 준비가 아닙니다. 교묘하게 위장된 미루기일 뿐입니다. 만약 어떤 일을 몇 달째 계획만 하고 있다면 당신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무언가를 실행할 때의 불안감은 실제 실행이 주는 고통보다 항상 훨씬 큽니다. 실제로 부딪히는 것보다 머릿속으로 걱정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셋째, 완벽하게 준비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완벽한 준비란 불가능합니다. 완벽한 준비는 당신을 그 자리에 영원히 묶어두는 환상입니다. 준비되기 전에 시작하고 하면서 준비하십시오. 넷째, 첫 번째 버전은 항상 엉망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1.0 버전을 만들어야만 2.0 버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탁월함은 완벽한 계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반복과 개선에서 나옵니다. 다섯째, 불완전한 행동은 진짜 피드백을 주지만 완벽한 계획은 아무런 피드백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성장시키는 유일한 스승은 바로 이 피드백뿐입니다. 완벽하게 계획하는 것보다 엉망으로 실행하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내디딜 첫 번째 불완전한 발걸음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랫동안 미뤄왔던 책의 첫 문단을 쓰실 건가요? 스마트폰으로 5분짜리 짧은 영상을 찍어보실 건가요? 10번 넘게 고쳐 쓰던 제안서를 눈 딱 감고 전송하실 건가요? 모든 걸 다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오늘 당장 투자 계좌를 개설하실 건가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구체적이고 작고 불완전하게 적어주세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진짜 행동이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 없이 그저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작이란 완벽한 첫걸음을 떼는 것이 아니라 비틀거리더라도 일단 다음 걸음을 내디뎌 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귀중한 시간과 집중력을 내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변화를 원한다는 뜻이며 영원히 계획만 하는 삶에 지쳤다는 뜻이고 마침내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강렬한 의지의 증거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고 앞으로도 삶을 진짜로 변화시켜줄 철학들을 계속해서 탐구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화면에 떠 있는 다른 영상 중 하나를 시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분명 더 가치 있는 통찰을 얻게 되실 것이고 어쩌면 오랫동안 미뤄왔던 그 첫걸음을 오늘 마침내 내디딜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박채,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무언가를 걱정하는 것보다 그냥 해버리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 걱정은 그만두고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현재에 집중하고 명예롭게 걸으며 당신만의 길을 묵묵히 나아가십시오.